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1년이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일본 영사관 앞 1인 시위와 시민 서명운동, 그리고 대학생들의 반일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부산 지역 학교 교가의 상당수가 친일 음악인이 작사하거나 작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도 학내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교육청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옛 해운대역을 상업개발하는 대신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사회는 해운대역 보존과 시민공원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에 반송초등학교 등 9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4년 동안 토론과 대화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된 지 넉 달여가 됐습니다. 부산에서 일본을 오가는 여객선이나 항공편의 이용객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30일이면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1년을 맞는데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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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죄를 하라! 일본에서 20년, 한국에서 14년,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까지 긴 소송 과정을 거치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판결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실제 이행되고 더 나아가 일제 강제 동원된 모든 피해자가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후세대에 남겨진 의무입니다.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보다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일본 영사관 앞 1인 시위에 더해 시민들의 1만 서명운동이 펼쳐져 오는 30일 일본 영사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학생들은 부산 지역 8개 대학에서 반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10월 30일 부산 지역 8개 대학에서 학내로부터 대학에서부터 이 반일의 목소리를 높게 내기 위해서 학내 반일 행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 도발이 불붙은 시민들의 반일 감정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행 배편이 있는 부산은 지난 7월 이후 2개월 사이 여객선 이용객 수가 33% 이상 줄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80%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김해공항도 국내 6개 주요 공항 중 지난해 대비 일본 노선 비중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거의 50% 가깝게 줄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잠깐 씹고 지나간다는 그런 어떤 유행성 보이콧이 되기에는 이미 그 시간이 훨씬 지난 것 같고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SNS 개인 어떤 커뮤니케이션 통로상으로도 굉장히 결집이 많이 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아마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걸로. 역사적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나 한일 관계에 큰 전환점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일본을 꺼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런 시민사회의 움직임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상징인 교표를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인 학교도 있죠. 학교에 입학해 외우고 또 불렀던 교가의 상당수가 친일 음악인이 작사, 작곡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일본의 군가입니다. 그리고 동네 고등학교의 교가, 일본의 군가와 얼핏 들어도 비슷한 음이 전개됩니다. 저희 교가가 작사를 이제 청마 유치원 선생이 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만 강조를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작곡을 친일파가 했다라는 내용은 일절 듣지 못했습니다. 교내에서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제 식민 시기부터 보급돼 확산된 교가 탄생의 태생적인 한계로 이렇게 군가를 연상케 하는 교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가풍의 교가는 친일 음악인이 주로 작사, 작곡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부산 지역엔 경남여고와 해강고, 선화여중 등 16개 교가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일제 문화 통치라는 미명하에 제정된 교가가 지금까지도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친일파 교가라도 우선 교체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고 가사 내용, 교가의 가사 내용, 곡을 전수조사, 전문가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바꿔나가는 것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선 부산 지역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황. 부산시 교육감이 직접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과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제잔재 청산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친일 음악가가 만든 이 교가 변경 등 이번엔 부산 지역 학부모들이 나서 부산시 교육청이 학내 일제 잔재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해운대 경제인협의회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23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경제인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홍순원 구청장을 초청해 민선 7기 해운대 구정의 방향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해운대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교수와 연구원 등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발전하는 해운대를 위해서 하드웨어만 성장하는 해운대를 소프트웨어적 성격 그리고 해운대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모임으로서 그동안 10년간 34회나 되는 경제인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가 커버 못한 해운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발췌해서 그쪽 논제를 가지고 우리가 포럼을 계속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경제인협의회 산하 경제인 포럼은 조찬 세미나를 통해 해운대 지역 경제인, 주민들과 함께 해운대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옛 해운대역을 사랑하는 시민연대 등 시민사회가 옛 해운대역을 보존해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연대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85년 동안 해운대를 지켜오며 해운대를 상징하고 있는 옛 해운대역은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유부지인 옛 해운대역을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며 상업시설이 아닌 공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옛 해운대역 보존과 시민공원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세 상인들과 낙찰계를 하며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7살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영세 상인 83명을 모아 낙찰계 15개를 운영하며 자신의 첫 번째 갯돈을 탄 뒤 가상의 인물을 객원으로 넣어 갯돈을 타내는 수법으로 1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역의 한 전통시장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해온 A씨가 이전에도 개를 운영하다 개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갯돈이 부족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중구 중앙동에 있는 연안 여객터미널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사업의 하나로 여객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역사와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터미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북항 1단계 재개발이 준공되는 2022년 4월 전인 3월까지는 여객터미널의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김장철을 앞둔 지금 굴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태풍 피해도 적어 지난해보다 굴 생산량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남해안 굴은 알맹이가 크고 맛이 시원해서 인기가 좋은데요. 그 수확 현장을 송국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남해안 청정해역인 통영 앞바다의 굴 양식장. 부표에 딸린 줄을 끌어올리자 굴이 한가득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선은 가을 제철을 맞은 굴로 어느새 만선이 됩니다. 굴 까는 작업장인 박신장도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남해안 굴은 전국 굴 생산량의 70%를 차지합니다. 올해도 약 4만 톤 분량의 굴 생산이 예측되면서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아침 5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가갖고
5시까지 경매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전부터 옷으로 밥. 지난해 태풍 피해로 작황이 안 좋아 어민속을 태웠던 남해안굴. 올해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맹이도 크고 생산량도 많아 2마리 토끼를 잡아낸 겁니다. 올가을 첫 경매가 열린 통영의 한 위판장에는 8천 상자가 넘는 물량이 나왔습니다. 통영 거제 고성 쪽 바다가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그쪽 섬이 많고 그리고 난류 한류가 만나기 때문에 뭐 플랑크톤도 많고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이제 방어력이 높죠. 굴 따는 어부의 딸 얼굴은 하얗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다는 바다의 우유 굴. 내년 6월까지 생산돼 전국의 소비자를 찾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서구의회가 부산 지역 구군의회 가운데는 처음으로 찬반 논란이 첨예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서구의회가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245회 본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 근거부터 마련했습니다. 이는 공공 갈등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풀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6월 송도해수욕장 해안도로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을 놓고 시와 서구, 주민과 상인 간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마찰을 빚는 등 주민 갈등이 컸다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주요 현안이나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26번 버스라든지 그리고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이든지 이렇게 우리 서구 지역이 우리 서구가 안고 있는 문제나 현안에 대해서 사업들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론화를 시켜보자.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공론화위원은 구의원을 비롯해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대표 등 20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 등도 공론화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가 그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수입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구청장이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세수가 저 큰 기업체가 그 많은 수익을 내는데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수가 없다. 이건 협약이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전문가들을 해놓고 우리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공론화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제1호 안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지역은 오는 25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25일까지는 강한 바람이 불고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해상에 물결이 높게 일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유엔위크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유엔 참전국, 참전용사 후손들이 부산을 찾습니다.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유엔 참전국 후손 초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터키와 에티오피아, 필리핀 등에서 대학생 등 30여 명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부산 청년들과의 교류, 유엔 기념의 날 행사 참여, 피란 수도 역사 현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마지막 날에는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해 전몰 용사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부산교육청이 2020 부산 다행복학교 9곳을 선정했습니다. 부산 다행복학교는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고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공교육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올해 5년째 운영 중입니다. 신규로 선정된 다행복학교는 반송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곳으로 창의적 교육과정과 배움 중심의 수업 활동으로 미래 역량을 기르고 토론과 대화 중심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학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4년 동안 부산형 혁신학교인 다행복학교로 운영됩니다. 동구가 부산참여연대가 주관한 제1회 국군 좋은정책상 공모에서 혁신상에 선정됐습니다.
기초단체의 정책 혁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공모에서 동구는 부산 최초의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 발행과 어르신 품위 유지비 등 정책 수단 개발, 원도심 지역 공동체 활성화 노력 등이 인정받았습니다. 제1회 국은 좋은 정책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부산 참여연대에서 열립니다. 최근 10년 동안 특수교육 대상자가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은 2009년 48만 6천 명이던 부산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올해 31만여 명으로 36% 감소했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2009년 5천여 명에서 올해 6천여 명으로 2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지역에 15개 특수학교가 설립돼 있지만 장애 유형이나 연령 제한으로 인해 89%의 학생이 통학버스나 자가용을 이용해 학교를 오가는가 하면 사하구와 해운대구, 부산진구, 북구에는 초중등 특수학교가 없다며 부산교육청의 특수교육 행정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정시비중 확대 움직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정착 단계를 맞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정시 확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지금은 학생부와 입시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시철도 경성대 부경대역과 남포역에 이어 사상역에 세 번째 사랑의 건강기부 계단이 설치됐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단 조성을 위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계단은 시민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마다 10원의 비용이 적립되며 적립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환화 돕기에 사용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24일 오전 11시 UN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2019년 UN의 날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24일 오전 10시 수영강변 게이트볼장에서 열리는 제9회 금정구 게이트볼 협회장기 대회에 참석합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24일 오전 10시 30분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24일 오전 9시 30분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제10회 아시아 미래 포럼에 참석합니다.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상리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열리는 영도 늘배움터 강좌에 참석합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바녀 희망플러스 센터 개소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개소식은 24일 오후 3시 바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